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시청자 여러분, 미래통합당 김종인 비대위원장이 당을 대대적으로 혁신 내지는 쇄신하겠다는 입장을 표명하고 나선 가운데 유승민 의원과 홍준표 전 대표 등 이른바 야권의 대권 주자들이 앞다퉈 대선 출마를 선언하고 나섰습니다. 이에 대해서 상당수 국민들은 웬 뜬금없는 대선 탈행이냐, 당 쇄신, 당 회생, 보수 입파의 재건이 급선무인데 잿밥에만 관심을 갖고 있다는 이런 비판의 목소리가 높습니다. 윤영걸 전 매경닷컴 대표님과 함께 이 문제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윤 대표님. 네. 지금 유승민 의원이라든가 홍준표 전 대표 그리고 원유룡 제주지사 이런 분들이 지금 어떻게 보면은 야권의 대선 주자급으로 이렇게 손을 꼽고 있지 않습니까? 네, 그렇죠. 그런데 지금 문제는 김종인 비대위원장은 지난번에도 지난 대선에 출마했던 사람들은 이미 시효가 끝났다. 이런 말씀도 하셨고 또 이제는 40대라든가 이렇게 50대 참신한 인재들이 야권의 주자로 나서야 승리할 수 있다. 이런 입장을 표명했는데 전혀 지금 생각들이 다르지 않습니까? 예, 뭐 대권 주자로 해서 뭐 일찍부터 뛴다는 걸 뭐 막을 수는 없어요. 물론 뭐 정치인의 목적은 대권을 잡는 거니까. 뭐 정당도 마찬가지죠. 그렇죠. 정권 잡기 위해서 있는 그렇죠. 것이 정당이니까요. 근데 이제 다만 대권을 잡으려면은 시대적인 소명, 내가 왜 대통령이 돼야 되는지, 그리고 역경 극복 스토리, 어떤 역경을 극복하는 걸 국민들한테 설득하는지 여기에 대한 고민들이 좀 있은 다음에 좀 대권 도전도 했으면 좋겠는데 지금 미래통합당이 산적한 문제가 많거든요. 지금 대권 탈행할 때입니까? 대권 좀 난파선 위에 있는 거 겨우 그렇죠. 이제 건져놓은 거예요. 그러니까 비대위원장 어제 됐는데 다음 달 1일부터 출근한다는 거 아니에요? 근데 아직 출근도 안 했는데 벌써부터 저 대권 얘기하는 건 알박기죠, 알박기. 미리 알박기예요. 그러니까 미래통합당이 지금 지난 총선에 실패한 거는 제일 큰 게 참회 없는 혁신, 참회 없는 혁신. 참회. 반성이 먼저 있어요. 통합하는 것처럼 했는데 참회가 없잖아요. 그 촛불 이전에 탄핵이라든지 보수 이명박 박근혜 정권에 대한 국민들에 대한 그 어떻게 보면 분노, 뭐 잘한 것도 있지만 잘못한 거에 대한 그 참회 이게 없잖아요. 그리고 또 하나 대안 없는 투쟁은 공허하다는 거죠. 투쟁은 했는데 대안이 없이 투쟁하다 보니까 너희들도 공허하다. 이것 때문에 사실 실패했다고 보는데 거기에 대한 어떻게 보면 진지한 반성 이것도 있은 다음에 보수가 어느 길로 가야 될지 여기에 대한 고민 좀 있어야 되는데 나 다음 대통령 할 거야. 그것만 지금 관심 있어요. 그렇죠. 김치국부터 마시는 거라니까. 국민들은 줄 생각도 없는데. 국민들은 홍준표고 원희룡이고 유승민이고 뭐 황교안은 벌써 했고 별 관심이 없습니다. 그 사람도 지금 황교안이도 내년 3월에 이낙연이 대선 가면은 그거 비잖아요. 그래가지고 집도 구리 뭐 옮겼다고 그랬는데 종로로. 황교안은 책임 더 좀 지야죠. 그리고 저는 원균 장군보다 더 못해요. 원균 장군은 그래도 일본한테 패전했지만 7천량 해전에서 자기는 죽었잖아요. 그래서 애국자 반열에 올랐습니다. 근데 황교안은 왜 죽지 않죠? 죽어야 돼요. 그래서 뭐 생명이 죽으라는 얘기가 아니라 정치적으로 죽어야 됩니다. 그래야 다시 태어날 수가 있어요. 근데 아직도 자꾸 꿈틀거리고 있어요. 정계 은퇴 선언 안 했죠? 안 지난번에. 했죠. 그냥 물러난다고만 했죠? 당대표에. 그러니까 황교안이라는 잘못된 리더십이 당을 망쳤잖아요. 저는 뭐 물론 홍준표, 원희룡, 유승민 뭐 이런 사람들이 해서 뭐 그 국민 경선 해가지고 미스터 트롯 그 가수 뽑는 것처럼 이렇게 하는 건 의미가 있다고 봅니다. 하지만은 이분들은 우선 자기 반성이 먼저다. 특히 뭐 홍준표 같은 사람은 비슬산 왕 4명 나왔다는 뭐 비슬산 천왕봉에 올라가서 뭐 했다는데 그 지금 비슬산 생각할 땐가 국민들 생각 아직 멀었다는 생각이 듭니다.
이게 우리 국민들뿐만 아니라 뭐 김종인 대표는 보수 소리도 이제 하지 말아야겠는데 보수 쪽에서는 과연 저런 분들 내세워가지고 안 되죠. 되겠느냐 이런 생각들을 다 안 갖고 되죠. 있는데 본인들은 그런 것은 뭐 안중에도 없는 모양이에요. 그렇죠. 홍준표 대표도 지난번에 22일인가 뭐 SNS에 이것이 하늘이 내게 준 마지막 기회다. 국회 개원하면 전국적으로 정치 버스킹에 나서겠다. 6월부터 버스킹 나간답니다. 전국을. 근데 이제 전국을 돌아다니면서 정치 홍보하고 대선 팡파리를 올리겠다 그런 얘기 아닙니까? 그렇죠. 막말이나 좀 안 했으면 좋겠어요. 김종인 비대위원장 이제 시작하는데 거기다가 그 돌 던지는 거나 좀 안 했으면 좋겠어요. 초친다고 하지 않습니까? 초친다고. 그리고 유승민 의원도 며칠 전에 물론 뭐 이제 그동안 4선 국회의원을 했고 이번 불출마를 했기 때문에 그런 소외도 있지만 또 유심초라고 유승민 의원의 팬클럽인 모양이에요. 창립 5주년이니까 거기에 이제 뭐 격려를 한 의미는 있다고 보지만 거기에 대해서도 좀 너무 나갔더라고요. 코로나 사태로 엄청난 경제 위기가 오는 것이고 이 경제 전문가의 나에게는 숙명 같은 시기가 다가오고 있다. 마지막 성리를 쟁취하는 날까지 여러분과 늘 함께 있겠다 하면서 대선 출마 의지를 강하게 표명을 했어요. 그래서 지금 말씀하신 대로 지금은 당이 재건이 돼야 그렇죠. 또 보수 우파가 괴멸 상태에 있는데 여기가 회생이 되어야만이 무슨 텃밭이 있어야 대선이고 뭐고 할 거 아닙니까? 텃밭은 다 죽었는데 텃밭 하려면은 땅부터 골라야죠. 그리고 바닥에 퇴비를 좀 줘야 되잖아요. 완전 황무지 아닙니까? 그 다음에 모종을 심고 그 다음에 덮고 비료를 줘야죠. 그래야지 크는 거 아니에요? 근데 그 밭은 놔두고 나 혼자만 크겠다 되겠어요? 그리고 유승민 그 의원이 사림의 피를 이어받은 내가 이랬더라고요. 사림. 영남 사림 피를 이어받은. 사림이 2조 때 왜 성리학하고 그렇죠. 뭐 사화에도 살아남은 게 이제 조광조 뭐 이런 지역적 기반 때문에 살았거든요. 그 지역적인 생각이 굉장히 강해요. 근데 사림이 반성해야 되거든요. 왜냐하면 김종직 이후에 그 사림파들이 그 붕당 정치, 그 다음에 그 측근들 세도 정치,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는 쇄국 정치, 이거 하다가 조선 망한 게 사실 사림이거든요. 그런 역사 공부도 좀 하고 그런 사림의 피를 이어받았다고 하는 건지, 물론 뭐 왕권에 도전하는 신하들의 그 권리를 주장한 거나 그 성리학적인 기반을 무장한 선비 정신이라는 건 뭐 이해를 하겠는데, 사림의 피를 이어받았다고, 물론 뭐 집안이 뭐 선비가 몇 명 있는지는 모르겠어요. 하지만 지금 사림 얘기하는 거는 뭔가 좀 뜬금이 없어 보입니다. 네, 그런 측면도 있네요. 원희룡 제주지사도 어디 신문에 인터뷰를 했던데, 뭐 야당 참패에 나도 책임이 있다. 그것까지는 좋아요. 그런데 2022년 대선에 모든 것을 건다. 모든 것을 던질 각오로 지금 고민하는 중이다. 하면서 대선 출마를 시사를 아니라 뭐 사실상 출마 의지를 표명을 했어요. 근데 이 세 분도 그렇고 사실은 뭐 밖에 있는 오세훈 전 서울시장 이번에 낙선을 했습니다만 이런 분들도 대권 의지가 지금 강하지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그렇게 해서 뭐 국회의원 출마했지 국회의원 하려고 꼭 출마를 했겠습니까? 또 이번에 당선된 김태호 전 경남지사도 야심이 있죠. 야심이 있겠죠. 그런데 지금 김종인 대표 비대위원장도 그렇습니다만은 많은 사람들은 뭔가 좀 새로운 인물이 나와줬으면 하는 생각들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좀 40대라든가 50대. 말하자면 저기 유럽이라든가 이런 데서 보수가 괴멸 상태에 있을 때 그런 참신한 인물들을 그렇죠. 뭐 30대 당수를 내 가지고 선거를 뒤집어야지 그런 것들이 모두 부지기수로 일어나고 있는 거. 지금도 30, 40대 수상 총리 뭐 그렇죠. 대통령들까지 다 나오고 있지 않습니까? 그분들이 나이만 젊은 게 아니라 새로운 생각을 갖고 있는 거거든요. 이제 보수 진보로 떠나서 새로운 생각 이런 기치로 해서 수상도 되고 총리도 된 거거든요. 그게 어쩌면 새로운 리더십이 우리한테는 필요한 거예요 지금.
그렇죠. 지금 여당이고 야당이고 저 옛날 운동권 마인드고 저 60년대 산업화할 때 그 마인드에서 아직 한 보도 더 못 나가고 있어요. 근데 지금 야당이 살아나가려면 보수를 재정립해야죠. 그래서 김종인 비대위원장이 얘기했잖아요. 보수라는 말 앞으로 쓰지 마라. 그러니까요. 이제 정당에서도 아마 보수 뺄 거예요. 네. 그리고 또 무엇을 내놔도 놀라지 마라. 판을 완전히 바꾸겠다는 경제 거죠. 민주화 네. 그 이상이 나와도 놀라지 말라고. 그렇죠. 그렇게 얘기했죠. 그렇죠. 그러니까 80연세가 되신 분도 저렇게 참신한 말하자면 시대 지향적인 시대 정신에 맞는 얘기를 하는데 지금 대선 주자라는 사람들은 그렇죠. 뭐 욕만 하고 공부를 안 해서 그래요. 예. 김종인이라는 사람을 저는 뭐 그게 좋게도 나쁘게도 안 봅니다만은 저분 단 하나 내가 얘기하고 싶은 거는 젊은 사람이에요. 나이는 80 하나지만 젊은 생각 갖고 있어요. 다양한 생각을 하거든요. 근데 지금 홍준표, 뭐 원희룡, 유승민, 뭐 이런 황교안이 이런 사람들은 저 나이가 한 100살 되는 것 같아요. 생각이. 고루해서 옛날에서 하나도 벗어나지 않고 있거든요. 그러면은 저는 김종인 아마 비대위원장이 더불어민주당이 생각하는 것보다 더 앞서서 좌파 정책 내놓을 수도 있어요. 아, 그럼요. 예를 들면 기본소득 전 국민한테 돈 나눠주겠다. 돈 나눠주면 다 좋아하거든요. 예. 재난 기본소득 100만 원씩 4인 가족 주니까 돈 많은 사람들 다 돈 그 얘기예요. 예. 그러니까 나는 어떻게 될지 모르겠어요. 하지만은 일단 국민들의 관심을 끄는 거는 굉장히 할 가능성이 많아서 보수의 대중화, 뭐 국민 참여 경선, 또 시대 정신에 맞는 보수 정신의 재정립, 서민 보수, 젊은 보수 뭐 이런 쪽으로 완전히 방향을 틀 가능성이 많죠. 그러면 거기에 맞는 대권 후보가 나와야 되는데 그러니까요. 지금 땅은 젊은 땅으로 바꿨는데 모종은 작년 그 모종 갖다가 심으려니까 그거 살겠어요? 그러니까 다 지금 고목나무 된 거 갖다 심는다고 고목나무. 거기서 네. 새순이 나오겠습니까? 네, 고목나무 하나 이파리 잘라가지고 땅에다 심는다 그게 나겠냔 말이죠. 네. 옛날 클린턴 대통령이 정말 별 무명의 인물인데도 부시를 이긴 게 네. 그때 그 선거 참모 유명한 그 선거 딕 모리슨인가요? 딕 모리슨 네. 얘기한 게 있지 않습니까? 상대방의 가장 좋은 의제를 자기 것으로 만들어 버려라 이거거든요. 네. 의제. 상대 거, 그렇죠. 상대의 가장 중요한 핵심 의제들을 자기 걸로 만들어 갖고 내놔야 이긴다. 그렇죠. 그러니까 소수가 이길 수 있는 방법은 그렇다는 거예요. 그리고 다수 경우는 차별화를 해갖고 다수니까 이 소수를 차별화시켜 갖고 떨어내야 한다. 이런 전략인데 지금 김종인 비대위원장 입장에서는 아마 그 딕 모리슨의 말하자면 상대 의제의 핵심을 뺏어와라. 그걸 지금 선택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이 대선 주자라는 사람들은 보수, 자유우파라는 그런 개념 속에 gat혀 있는 구시대 패러다임에 있다면 그렇죠. 지금 새로운 후보들은 그걸 뛰어넘어야죠. 새 시대에 걸맞는 새로운 아이디어와 의제와 그렇죠. 패러다임을 갖고 나와요. 그렇죠. 시장 경제 중요한 줄 알죠. 신자유주의 좋은 말이죠. 하지만 그거에만 갇혀 갖고는 국민들의 표를 얻을 수가 없는데요. 그래서 김종인 비대위원장도 엊그저께 뭐 그 국회의원 놓고 강연하면서 그랬다는 거 아니에요. 옛날에 오세훈 시장 무상급식 그 반대 안 나온다고 사퇴했잖아요. 그 바보 같은 짓이다. 근데 그때 명분은 그랬거든요. 이건희 손자한테도 무상급식 해줘야 되느냐. 근데 정말 바보 같은 짓이라고 했어요. 지금 생각하면 어떻게 보면 바보 같은 짓이에요. 아니 그 이건희 손자 같은 사람 몇이나 되냐. 그렇죠. 이건희 세금 많이 내잖아요. 엄청나게 내잖아요. 그러면 무상급식 방맥 그릇 주는 것도 별 문제가 안 된다 이렇게 생각해야 되는데 이건희 같은 손자 같은 부자들한테도 무상급식 밥을 주느냐. 일견 맞는 것 같지만 안 맞거든요. 지금 시대에. 그런 식으로 모든 거 이제 이 파라다임 시프트를 해서 생각해야 될 때가 온 거 아닌가. 보수에 갇혀서는 지금 뭐 선거에서 이길 수가 없습니다. 지난 선거 패인 중에 하나로도 이제 여러 사람들 또 뭐 통합당에서 거론하는 것이 황교안 대표를 비롯한 그 당 지도부가 여의도 연구소라든가 거기서 잘못된 통계 이런 것에 대해서 혹했다는 거. 거기서는 다 지역구에서 과반을 넣는다고 나왔다는 거 아닙니까? 압도적으로 이긴다고 또 나왔죠. 하나는 극우 보수 유튜버들 지금도 마찬가지.
말도 안 되는 소리들을 계속 하면서 거기에 이제 영합하는 사람들이 있지 않습니까? 구구 그런 세력들. 거기에 이제 구독자 늘리고 또 조회수 늘려갖고 돈 벌려고 자기들도 그렇게 생각 안 하면서 계속 주장을 하고 있고 그런 철학과 신념도 없는 사람들이 그 황교안 그 뭐 신의 한순가 뭐 거기도 출연해서 뭐 얘기도 하고 그 그런 사람들 데려다 간담회 하고 무슨 이렇게 맨날 그랬잖아요. 신났죠. 근데 지금도 우리 상당수 말하자면 이 보수 쪽 사람들은 그런 사람들이 이 얘기가 맞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참 저는 복장이 터집니다. 네, 그래 또 뭐 논쟁거리도 안 되기 때문에 나는 얘기를 안 하는데 그 지난번 미래한국당 무슨 공관위원장인가 비례대표 해갖고 그 당 망친 사람 있잖아요. 그렇죠. 그 사람 그 주장하는 거 보세요. 그게 말이 되는 소리예요. 공천할 때 한 번 망치고 지금 또 어떻게 보면 미래통합당에 흔드는. 근데 그런 사람들이 아까도 전에도 한번 얘기했습니다만은 우리 극자나 국어가 한 3%도 안 되는 사람들 이 사람들이 목소리가 크고 깽과리 치고 푹 치고 그러니까 이게 다수 여론으로 착각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황교안 과거 대표가 제일 잘못한 게 광화문을 착각한 거죠. 광화문에 오신 분들의 주장이 저는 틀렸다는 얘기가 아니에요. 아니 물론이죠. 그분들도 애국자고 훌륭하신 분들이 그 나라 걱정하면서 모였거든요. 근데 거기에 같이 단상에 올라가서 정광훈 목사랑 손을 잡는 순간 많은 유권자들, 중도에 있는 유권자들은 등을 돌리는 거죠. 그러니까 딜레마가 광화문 딜레마, 코로나 딜레마. 예? 코로나가 집권중한테 불리한 줄 알았더니 이게 유리하게 작용하잖아요. 코로나 핑계로 돈을 막 뿌렸잖아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유리한 국면인데 이런 현실을 땡처리 저는 파악해야 된다고 보고 그걸 파악을 아마 김종인 비대위원장이 잘 하리라고 봅니다. 지금 김용태 의원 지난번 구로울에서 낙선을 했습니다. 이런 분들은 아까 말씀하신 대로 이제 그 미스터 트롯이라든가 뭐 슈스캔가 또 오디션 뭐 이런 것처럼 말하자면 좋다 이거야. 홍준표든 누구든 대선 나올 사람들 다 경선에 붙여갖고 전국을 돌아다니면서 말하자면 국민 경선으로 가자는 거예요. 재밌거든요. 국민 경선. 이거 당내에서 뻔한 뭐 당원들이라든가 이런 사람들 해봤자 뭐 재미없어요. 그리고 없고 당심하고 민심하고 또 다릅니다. 완전히 괴리된 상태니까 이런 국민 경선제로 가죠. 저는 하나의 아이디어라고 봅니다. 미스터 트롯이 왜 재밌냐? 그 탈락하고 그 눈물 흘리면서 승복하고 그런 장면이 너무 멋있거든요. 그럼요. 근데 아마 저 1등 했던 이명웅이나 뭐 저 영탁이나 이런 친구들이 아마 그냥 프로로 혼자 데뷔해서 이렇게 했으면은 국민들한테 별 관심 못 들었습니다. 그냥 가요 무대 나와서 노래나 몇 곡 하고 끝났을 거예요. 근데 이 치열한 예선전을 보니까 그 사람이 살아온 인생까지도 다 거기 오버랩이 되거든요. 그러니까 지금도 그 인기가 사람들의 삶 그런 것들이 우리 서민들의 삶하고 똑같은 거예요. 그렇죠. 거기에 공감이 가는 거예요. 잘난 사람들, 출세한 그런 집안의 자식들이 아니고 정말 어려운 사람들이 잘 되는 거 거기에 다 박수 치는 거예요. 저도 그 아주 그냥 하나도 안 빼놓고 1등한 이명웅도 그 아버지가 일찍 돌아가셨잖아요. 5살. 어머니 미장원하고 거기에 그 꼬마 정동원이 다들 가정적으로 성한 사람이 없더라고요. 김어중이도 마찬가지. 다 힘든 과정을 겪었고 특히 아버지들이 또 빨리 돌아가신 집이 많더라고요. 그런 이 위기 극복 스토리. 차기 대선에서 이길 사람은 역경 극복 스토리가 중요해요. 그리고 또 하나는 시대적인 소명. 왜 대통령이 돼야 되는지 이거 설명할 수 있어야 되거든요. 근데 지금 나온다는 사람 저는 뭐 홍준표고 원희룡이고 유승민이고 저는 아니라고 봅니다. 가이라고 봅니다. 그 사람한테 되게 죄송합니다. 하지만은 앞으로 한 2년 남았으니까 지금부터라도 열심히 하면 개과천선하고 황골탈퇴하고 하면 또 기회는 있으리라고 봅니다만은 지금 상태로 평가한다면 저는 예선 탈락이라고 봅니다. 네, 시청자 여러분, 뭐 정치인들이 대권 욕심을 갖는 건 좋습니다. 그런 뜻을 갖고 정치를 해야 또 큰 일을 하는 것이죠. 그런데 대권 욕심에 앞서서 정말 국민의 지지를 받을 수 있고 국민의 신뢰를 받을 수 있는 정치인으로 거듭나고 거기에 걸맞는 실력을 배양을 먼저 하시기를 바랍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